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불거진 지 수년째지만 아직도 피해 접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고통을 직접 겪었던 피해자들이 모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8,400만 원,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한 곳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는 총 5만 6천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만 4천여 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역시 지난 3일 기준 1,46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서 783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개된 수치일 뿐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막겠다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연대 조직 꼼꼼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법률, 노동 등 전문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단체로 만들 예정이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였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아니면 허그에 대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 지원을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원스톱으로 한 명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피해자가 직접 겪은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피해자분께는 과연 어떠한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가를 바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사업을 중심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하는 걸 1차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 대상은 시민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 임대차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도 함께 동참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은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을 목표로 단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안전망 구축에 나선 만큼 꼼꼼히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각 지자체에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남구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절반이 감액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회가 처음으로 당초 집행부 예산안보다 증액한 내년도 남구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사업, 앞산축제 등 10개 사업 1억 6천여만 원 증액을 의회가 집행부에 역으로 제안했고 조재구 남구청장이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예산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엇갈려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근거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외에 주민의 직접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토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144개 시군구 1,641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읍면동의 46.1% 수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의 46.6% 수준인 1,655곳에서 운영 중이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운영하지 않는 곳도 255곳, 7.2%에 이릅니다. 정부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구청이 편성한 예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액 삭감에 나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 모두 합쳐도 5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세가 평균 35억 정도가 치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제로 쓴다면
주민 참여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지방 의원들이 주민이 준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주민 자치를 방해하는 남구의회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예산 절반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주민 참여 예산을 증액하고 경로당과 또 복지시설, 환경개선, 또 주민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 투자를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0.08%로 전국 구단위 평균 21.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서도 진영 간 소모적 정쟁보다 주민 이익에 기반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 현풍읍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현풍천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백년 도깨비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이 현풍읍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현풍천 경관 개선입니다. 현풍천 주변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목조 조망대를 신설합니다. 하동 근린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업은 현풍천 개선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현풍천을 수변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보행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풍읍 도심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풍 3교와 현풍교 550m 구간에는 수변 무대와 잔디마당, 낙하 분수가 들어섭니다. 이어지는 현풍교와 상리교를 잇는 550m 구간에는 옹벽 개선과 산책로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구간 내 모든 교량에 대해서는 하부 정비 사업도 진행됩니다. 보행 환경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현풍 3교와 성하교 사이에는 폭 3m 규모의 보행교가 설치됩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와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달성군은 이 교량을 현풍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현풍읍 일대 상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배경과 향후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설명에 나선 최재훈 달성 군수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은 100년 전통의 대표 시장이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중점 사업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주변에 생활 기반이 정비되고 도심 경관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유입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은 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초까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열리는데요. 시민들의 소원이 깃들 운수대통 광화문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겨울 초입, 광화문 광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24일간 2025 서울 라이트 광화문을 엽니다. 올해 주제는 광화 빛으로 숨쉬다로 밤마다 도심의 역사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채워집니다. 광화문 외벽에서는 회당 26분 분량의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하루 여러 차례 운영됩니다. 세종대왕 동상 북측에는 26m 규모의 초대형 빛 조형물과 전통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운수 대통로가 설치되고 시민들이 2026년 소원을 적어 채우는 1월 오봉도 소원벽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연말인 12월 31일 밤에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열립니다.
광화문 일대 9개 건물의 5개 전광판이 동시에 신년 카운트다운 영상을 송출하며 광화문 광장 전체가 새해맞이 축제 공간이 됩니다. 서울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요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소방, 경찰, 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국산 담배 위조품을 만들어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업자가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위조 담배를 담배값이 비싼 호주로 밀수출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화물 세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프로 꽁꽁 쌓인 상자를 열자 우리나라 담배 수십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상적인 상품 같지만 모두 위조된 상품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가짜 국산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 운송 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밀수출하려던 가짜 담배만 모두 20만 갑,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국산 담배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건데 물품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 담배 밀수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플라스틱 용기로 속여 신고해 위조 담배를 들여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일회용기로 둔갑한 가짜 국산 담배를 선적해 우리나라로 선적지를 세탁한 뒤 호주로 최종 밀수출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의 담배 가격은 한 갑당 4만 원,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으로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실은 화물보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의 검사 비율이 낮은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제 호주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한국을 경유하면서 환적 화물로 위장하였는데요. 한국으로 선적지를 변경하게 되면 호주에서 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신인도를 이용한 그런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위조 담배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달서 50플러스 센터가 2026년 1분기 정규 강좌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분기 정규 강좌는 자격증과 음악, 미술, 기획특강 등 9개 분야 28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내년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수강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과 어학 분야,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달서구에 살고 있는 5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지별 총 사업비의 70%,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노후 배관 보수, 승강기 보수,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 설비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달성군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달성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가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의료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 실무협의회 구성과 의료 비상 대응 계획 공동 추진, 대회 공식 병원 및 후송 병원 지정과 운영, 의료 인력 지원, 응급의료 차량 배치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8월부터 개최되는 대회 기간 중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졸업생이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예고에 따르면 성악전공 이슬 학생이 거듭된 도전 끝에 2026학년도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슬 학생은 2021년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에서 지휘자 금난세와 협연하고 대학교 콩쿠르 수상 등 예술적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진로 전환을 위한 도전에 나선 끝에 한의학과 진학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민원 안내 로봇을 도입해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민원인을 안내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봇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력이 따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억대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있으나 마나 장식품이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청도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민원 안내 로봇 세로마입니다. 2023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도입됐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민원과 청사,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갖췄지만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I라는 간판을 달고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AI 간판만 달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이라는 좀 이름을 붙이시는 것 같은데 혁신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최초에 할 때 1억 몇천만 원 들어갔고 수리하는데 또 몇천만 원 들어갔고 매년 2천만 원씩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효용성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청도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로마의 활용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도군 의회는 로봇이 민원을 안내하기는커녕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로봇의 기능이 민원 유형이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로봇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또 직원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낭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직원이 또 불러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세로마를 단순 전시물로 둘 것이 아니라 민원 유형에 맞는 콘텐츠 보완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상징으로 도입한 민원 로봇이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겨울철, 천연기념물인 사냥을 보호하기 위해 울진에서는 올해도 먹이주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도 멸종위기종 보호에 함께 나섰습니다. 사냥 먹이급여 행사를 공희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울진 사냥의 주요 활동지는 금강송수. 비포장도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합니다. 울창한 숲이라도 겨울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엔 쉽지 않은 공간. 먹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눈이 장시간 쌓이면 생존에 치명적입니다. 폭설에 대비한 합동 사냥 먹이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사냥들이 로드킬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가 근방에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서식지 위주로 서식하고 민가에 목초지에 오는 거를 오면은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유인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올해 첫 먹이급여 행사에는 지역 사회의 관심도 컸습니다. 울진 사냥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진에 이렇게 오지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우리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학생까지 와서 먹이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울진 군민들이 이렇게 사냥 보존을 위해서 애쓴다는 모습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사냥 먹이주기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았습니다. 올해 사냥 캐릭터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모션 카메라에 담긴 실제 사냥을 보며 직접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쁜데 너가 배고프고 추운 것 같아서 좀 슬퍼. 선양아, 오늘 가져온 양식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년에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다시 올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년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사냥. 특히 폭설에 취약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두대간 일대에서 폐사 신고된 사냥은 785마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내년 4월까지 매년 두세 차례 먹이 주기 활동이 이어집니다. HCN 뉴스 공인철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가 19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는 정시 전형과 지원 전략이 안내될 것입니다. 달서구 통합보훈회관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됐습니다. 성당동에 건립될 이 회관은 총 사업이 135억 원과 연면적 1600제곱미터 규모로 보훈 가족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달송구는 2025년도에 6,387농가를 대상으로 총 69억 원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벼 재배 농가에는 1헥타르당 40만 원의 경영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10개 공공도서관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총 59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